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세대입니다. 은퇴하면 평생 죽도록 일하고 나서 이제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201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56%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의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2인 가구 기준 월 291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정 생활비란 질병 없이 사는 표준 생활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병이 든다면 더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것이며, 또한 인간다운 삶, 즉 여행을 즐긴다거나 자기 취미생활을 유지한다면 이러한 생활을 하는 데는 그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통계 자료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19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후 생활비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뿐이어서 노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 42%이고 예금 적금에 의존하는 경우는 50%이나 그러한 예금 적금의 통장 잔고는 82세 때 바닥이 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 의외대 박명우 교수팀은 최빈 사망 연령이 2020년에는 90세가 될 거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빈 사망 연령이란 평균 사망 연령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로서 평균 사망 연령보다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 최빈 사망 연령도 계속 늘어나 현재 50세인 사람은 40년 후에는 최빈 사망 연령이 120세가 될 거라는 추정도 있는 실정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니 장수는 축복이겠죠. 그러나 56%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에서 과연 장수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수입, 즉 노동소득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산소득은 부동산 취득으로 받는 월세, 저축을 많이 해서 받는 이자, 음악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 수입 등이 있지만 이러한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56% 가구는 바로 이러한 자산을 구축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층인 셈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평생 일하며 벌어들인 노동소득으로 살다가 은퇴하면 수입이 없어지면서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산을 구축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시대에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될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의 합성어로 소비자이면서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을 써보고 제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장단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런 소비를 하는 우리는 돈이 좀 되던가요? 고작 제품가의 1, 2%의 포인트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제품이 좋다고 내 블로그나 내 유튜브에
리뷰를 올린다면, 그래서 나중에 내가 파워 블로거가 되고 파워 유튜버가 된다면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요?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앞으로 프로슈머가 부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고 했으며 소비자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 경제는 프로슈머 경제 없이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부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프로슈머들의 활동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프로슈머의 중심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 방식의 유통에서는 소비자는 지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프로듀서로서 유통에 참여하면서 소비를 통해 지출한 비용을 다시 일정한 룰에 따라 본인에게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로부터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캐시백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소비자를 엘빈 토플러는 현명한 소비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소비자 활동은 수년 전부터도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소비자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들에게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만족감을 줌으로 해서 지속적인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킹 마케팅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그룹의 회원은 조직 전체 매출액에 따라 캐시백의 소득을 올리는 시스템에 의해 그리고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일종의 자산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SNS의 발달과 함께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사람이 부를 획득하고 부의 계층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부의 대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 부의 추월 자산을 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부합되게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에 관심을 가진 프로슈머가 되어서 부를 획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